자, 제 기억으로는 47번부터 풀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24페이지에 47번. 뭐 별들의 세상. 우리는 별. 47번 문제를 풀려면 몇 가지 좀 배경 지식이 있단다. 메모 살짝 해봐요. 잉여류라는 것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니다. 잉여라는 것은 나머지라는 소리야.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뜻인데 모든 정수들은 특정한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를 2의 배수, 그러니까 2의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분류를 해보겠대. 2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보겠대.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이렇지 않니?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2m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거나 2m 이렇게 쓰시거나. 이럴 때는 나머지가 1이라는 소리, 얘는 나머지가 빵이라는 소리,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 방법이 2m-1도 있고요, 여기 2m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한정을 좀 지어보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정수의 세계가 아니라 만약에 자연수의 세계였대. 약수와 배수를 논할 때는 정수 전체에서 다 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침 자연수의 세계에서만 논하겠다라고 하면 제약 조건을 다시 해야 되는데. 네? 하는 왜? 여기서 맞아요. 네. 네. 뭐 하려고 말았지? 그래. 자연스러운 한정을 지으면 이 조건이 약간 다르다. 이거 M의 조건은 뭐죠? 자연수에서 나머지가 일어나서 나머지가 1인 거를 보면 1도 나머지가 1인 거잖아요. 이때 M의 조건은 0 되는 거죠, 이거. 0 되는 거죠. 0 되는 거라서 의미 아닌 정수 그리셔야 돼. 이거 맞아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이거 1은 포함할 수 있잖아. 1은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2가 안 되지.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 달라. 이럴 때는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되고 이럴 때는 자연수여야 되고. 약간 좀 피곤해. 약간의 제약 조건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자연 조건 안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자. 자연수 안에서 네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소리거든.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왼쪽처럼 써도 되고요, 오른쪽처럼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 대신에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가 1인 상황이죠. 이럴 때 M은 자연수 이렇게 하면 되나 봐. 그러면 1, 3, 5, 7, 9 이런 거 표현할 수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너도 보면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의 세계에서 나눠 떨어지는 것은 2부터 출발을 할 거니까 얘도 이제 M은 자연수겠죠. 자연수 조건 안에서 쓰려면 이런 표현 방식이 더 나아 보이는데 둘 다 자연수니까. 괜찮니? 그렇게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해보자. 3의 배수라고 그냥 쓸게요. 나머지로 분류를 하겠다. 그러면 정수 전체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분류해보면 0, 1, 2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K로 써볼까요?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 방법이 똑같이 뭐 3K라고 쓰시고요. 얘를 나머지가 1인 거 표현했잖니. 나머지가 1인 거를 표현하려면 비슷하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되나? 3K에다가 마이너스 2 정도 쓰면 되는 거죠. 또 여기다 똑같이 3 더하거나 3 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3을 빼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지, 3을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 또 하러 갑니다. 너는 3K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정수의 세계에서는 왼쪽을 쓰나 오른쪽을 쓰나 아무 상관없어. 둘 다 그냥 3으로 나눠서 나머지로 분리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자연수로 제약을 뒀대.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K의 조건은 자연수 맞죠?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니까. 또 K의 조건은 자연수 맞죠? 1 집어넣으면 이제 1이 나올 거니까. 얘도 자연수가 맞는 거지. 그 자연수로 딱 한정 짓게 되면 오른쪽 표현 방법이 좀 편해 보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K는 자연수 이렇게. 근데 자연수 조건으로 한정을 짓게 되면 얘는 좀 불편해. 너는 자연수거든요. 얘는 의미 아닌 정수거든요. 의미 아닌. 얘도 지금 보시면 또 의미 아닌 정수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어떤 자연수를 나머지로 분류를 하겠다. 또는 정수를 나머지로 분류를 하겠다. 정수를 분류할 때는 상관없어. 둘 다 가능이야. 정수일 때는. 둘 다 가능이고 자연 조건을 물었을 때는 이쪽으로 쓰시는 것이 좀 편한 편이다.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참고사항 배수 판별법인데 어떤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요령은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전체가 3의 배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그냥 할까요? A, B, C 이게 3의 배수가 되려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전체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왜냐고 물으면 다시 배수 판별법을 잠깐 하는 거야. 첫 번째 3의 배수부터 결국은 알고 있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봐라. 그 소리인 것 같아. 그러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전체가 3의 배수다. 이건 알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만 살짝 봅시다. 네 자리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A에서 10의 세제곱을 곱하고 B에서 10의 제곱을 곱하고 C에서 10을 곱할 테고 D 곱하기 1 이렇게 쓰거든. 근데 여기 있는 게 1000이고 이게 100이고 여기 10이잖아요. 걔를 찢으세요. 찢게 되면 A에다가 너는 1000이니까 999 더하기 1이 될 테고 B에다가 99 더하기 1이 될 테고 C에다가 9 더하기 1이 될 테고 D 곱하기 1이 될 테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 하나씩 곱할 거잖아요. 앞쪽에 곱하는 놈들은 항상 9라는 놈을 가지고 있거든. 9라는 놈을 가지고 있으니까 9를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어서 쭉 묶이겠죠. 여기는 111A, 여기는 11B, 여기는 C 이렇게 될 거라고. 9로 묶일 거고요. 남는 것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남아.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이미 9의 배수로 판명이 나 있는 상태야. 9의 배수니까 3의 배수이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전체가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뜻은 3의 배수도 그렇고 9의 배수도 그렇고 똑같이 판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미 9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9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전체는 3의 배수고 9의 배수면 전체는 9의 배수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 번외 게임. 4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하나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아닌가? 4의 배수?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잖아. 중학교 때도 잘하고. 서울대가 아니면 대학도 아니었고 그랬잖아. 4의 배수 판별법은? 그쵸. 그 두 개만 보면 되죠. 그죠? 끝에 있는 두 개를 봐요. 끝에 있는 두 개를 봐서 얘가 00으로 되어 있거나 여기 있는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거나 그러면 전체는 4의 배수입니다 라고 판별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1, 2, 3, 1, 2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두 자리를 딱 꼬라봤더니 이게 4의 배수가 되더란 말이야. 그럼 전체는 4의 배수입니다 라고 판별을 할 테고 그 다음에 1, 2, 3, 0, 0 이런 게 있대요. 뒤에가 두 개를 봤더니 0, 0으로 끝났어? 그러면 전체는 4의 배수야 라고 판별하는 거죠. 자, 그러면 4의 배수가 왜 끝에 두 자리가 빵빵이거나 뒤에 두 개가 4의 배수 전체가 4의 배수가 되냐면 얘랑 같아요. 이 증명이랑 같아. 해볼게. A, B, C, D가 있어. 우리가 볼 게 이 뒤에 두 개를 볼 텐데 얘를 각 자리 값을 다 표시하러 가. 10의 세제곱이고 지금 이 개념은 문제에 숨어서 많이 나오니까 아셔야 돼.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왔지? 근데 이미 100은 4의 배수야. 이미 100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4의 배수에다가 얘는 10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100 곱한 거고요. 그 다음은 1000 곱한 거고 그게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건 전부 다 4의 배수임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사배수이 분명하니까 판별해야 될 거는 요거밖에 남지 않은 거야. 100이 곱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이유권은 전부 다 사배수이 분명하니까 끝에 두 개만 보자는 소리인데 이 끝에 두 개가 C, D잖니? C하고 D가 있을 텐데 말이다. 이게 아예 없는 경우. 이게 아예 없는 경우는 빵빵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같이 들어있는 경우 CD가 그대로 쓸 텐데 CD 자체가 사회배수가 되면 전체는 사회배수가 됩니다. 라고 판별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고 이제 또 가보죠. 잉여리와 관련된 문제가 집합에서 재작년부터 계속 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니네 킬러 문제 1번 있죠? 뭐 짝수일 때는 어쩌고 홀수일 때는 어쩌고 그것도 잉여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잉여류에 대한 상황은 잘 보셔야 되고 확률과 통계에서 옛날에 잉여류에 관련된 문제가 좀 세게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난이도가 좀 많이 하락이 됐었는데 근데 집합 쪽에서 계속 경우의 수와 연결이 되고 잉여류와 연결이 되고 그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글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문제 뭐죠? 47번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이렇게 부분 집합 S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를 봤더니 X에는 3의 배수가 아닌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대. X집합에는 3의 배수가 아니래.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소리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거나 그렇겠죠.